핀켈스타인 검사라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를 주먹 안으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먹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살짝 구부려 보면 이때 통증이 극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 건초염이 있는 거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성 손목 통증을 가진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손목에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 원인이 여지없이 활동에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하는 습관이나 자세에 따라서 손목에 무리가 오는 것이니 꼭 생활 전반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손목 부위의 통증은 손목에 대부분 큰 충격을 받거나 경추, 어깨, 팔, 손목에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질 때 통증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꼭 손이나 손목에 부하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경추 부위나 어깨, 팔 부위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될 때 손목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손목 통증으로 프롤로 주사 치료도 하고 체충격파도 했는데 잘 안 낫는 분들은 해당 분절의 신경손상 및 상위 레벨에서 신경 문제들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신경손상이라고 하면 신경이 꼭 끊어진 것만 신경손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특이적 신경전도 및 신경자극 증상, 신경포착 및 압박 등 모두 손상에 해당됩니다. 이런 신경손상에는 침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으며 한의학 치료가 강점입니다. 손목 통증의 원인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 건초염입니다. 흔히 득회르뱅이라고도 하죠. 엄지손가락 쪽 손목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흔히 활막 건초염 또는 손목 건초염이라고도 합니다. 손목 통증과 더불어 엄지손가락의 통증도 호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임산부나 갱년기 여성분 혹은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조작할 때 통증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핀켈스타인 검사라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를 주먹 안으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먹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살짝 구부려 보면 이때 통증이 극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 건초염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변별해야 될 증상이 있습니다. 뒤에 골절을 다루면서 나올 건데 바로 주상골 골절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지면서 땅을 짚을 때 손상이 잘 되면 골절이 되어도 해상도가 낮은 엑스레이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정상인 환자분께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여전히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분은 제가 MRI 찍어보라고 해서 주상골 골절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뼈가 자라서 활막을 자극하는 골극이 생길 수도 있죠. 두 번째, TFCC 손상입니다.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손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안 낫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TFCC는 한번 손상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저혈 구간에 발병한 곳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목을 계속 돌려주게 되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호전되는 속도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화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손에 사용이 많은 분들한테 흔하며 웨이트 운동을 할 때 프레스 위주의 운동, 밀리터리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를 할 때 흔히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힘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 부위가 손상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혈액순환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침치료가 필수입니다. 해당 부위로 침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을 몰아주고 회복 기전이 발동되게 되죠. 침치료와 봉침치료로 호전이 잘 되며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회복의 속도가 조금 더디긴 합니다. 특히 이쪽 부위의 손상은 척추 수근신건병증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쪽 부위에 흔하지 않지만 월상골 연화증이 있습니다. 이 병은 월상골 무혈성 괴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손목에 월상골이라는 뼈가 괴사되어 변형되는 병입니다. 손목에는 총 8개의 작은 뼈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월상골은 주위가 연골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혈액순환이 아주 낮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골의 길이가 척골의 길이보다 긴 분들이 요골이 월상골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다 보니 손상이 많이 됩니다.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 손목 중앙부에서 통증을 느끼고 손목을 위로 굽히거나 아래로 굽힐 때 움직임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바닥을 짚는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이 많이 심해지게 되는데 손바닥과 바닥을 90도 각도로 꺾으면 깜짝 놀랄 만큼 심하게 통증을 느낍니다. 흔히 손목을 자주 쓰는 직업군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죠. 네 번째,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가장 흔한 손목의 병으로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은 물론 저림감, 마비감,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명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말하며 마비와 저림 증상은 저녁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는 엄지부터 약지의 방까지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가 아프면 무조건 수근관 증후군이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호전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중신경의 문제는 맞지만 손목보다 상위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흉곽출구 증후군과 수근관 증후군이 같이 나온 더블 크로시 신드롬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타박상이나 골절입니다. 손목 주변에 위치한 주상골의 골절과 유구골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들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손목 주변에서 골절은 흔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골프를 세게 하거나 넘어지면서 땅을 짚을 때 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손목은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충격에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손목뼈 자체에는 혈액순환이 활발하지 않은 구간이 많다 보니 손상을 입었을 때 빨리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방치하다가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신경 자체의 문제가 아닌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뼈의 문제라면 의사 한의사의 진찰에 따라 원인과 치료는 쉽습니다. 여담으로 손목에 좋은 스트레칭법이 아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수부 전문 의사들 중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오히려 손상 부위들이 뒤틀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혈액순환이 낮아서 회복도 안 되는 곳에다가 오히려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부하가 가해지니 손상이 되는 거죠. 손목에 스트레칭을 해도 효과는 없고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 병원에는 프롤로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손목이 안 낫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경추 레벨부터 모두 살펴봐야 되죠. 경추 부위부터 손목을 지배하는 신경 영역까지 치료하면 환자분도 놀랄 정도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손목에는 크게 세 가지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새끼손가락 쪽의 척골신경과 엄지손가락의 요골신경, 그리고 그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정중신경입니다. 손목에 통증이 느껴지는 건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 신경 경로들이 눌리거나 압박을 받는 등의 자극을 받은 결과입니다. 문제가 일어나 신경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증상이 유발되며 치료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경 문제가 가장 복잡합니다. 영상기기상에 보이는 손상이야 진단을 바로 내릴 수 있지만 영상 진단에는 보이지 않는데 환자분들은 여전히 통증이 있으니 만성화되기가 쉽죠.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확한 진단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경 문제로 인해 말초 영역인 손목에 통증이 나오는 경우는 이럴다할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해당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통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이 의사는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손목에 통증이 나오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제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본인의 증상이 어디에 해당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